카스테라. 이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평범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빵의 한 종류인 카스테라가 떠오르고, 맥주를 사랑하는 주당이라면 오비맥주의 카스 맥주와 하이트 진로의 맥주 테라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맥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기호식품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고 소주보다 쓴맛이 적고 상대적으로 호불호도 덜 갈리는 주류인데요. 치킨이랑 먹기 위해 아무 브랜드나 주문하는 소비자부터 까다롭게 브랜드를 따지는 고객, 상품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은 물론 국산 맥주는 절대 안 마신다는 이들까지 선택의 이유도 선호도도 다양합니다. 2018년 수입 맥주 시장에서 일본 맥주는 월등한 1위 자리에 있었습니다. 2위 중국 맥주의 거의 2배였죠. 하지만 지난 2019년 8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국내에서 일본 맥주, 유니클로 등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진 이후 아사히, 삿포로, 기린 등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8년 7,830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 3,975만 6천 달러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는 더 감소했습니다. 1위 자리에서 중국 맥주 역전당해 2위로 내려왔고 지난해에는 9위까지 추락한 거죠. 이 여파로 국내 맥주 시장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하이트 진로, 오비맥주, 롯데 칠성음료, 삼강체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직 롯데 칠성음료의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하이트 진로와 오비맥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두 기업의 맞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맥주시장 왕자의 게임은 무려 87년간 이어진 맞대결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전신은 조선 맥주로 1933년 경기도 시흥군에 첫 사업장을 차렸고 같은 해에 오비맥주 전신인 일본 쇼와기린 맥주가 출범했습니다. 광복 이후 상표를 오비맥주로 바꾸고 오비맥주가 1위, 조선 맥주가 2위인 구도가 쭉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1993년 당시 오비맥주의 모기업이었던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전자에서 낙동강 페놀 무단 방출 사건이 불거지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사이 조선 맥주는 하이트를 출시, 천연 안반수,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등의 슬로건과 지하 150m 안반수로 만들어진 깨끗한 맥주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소비자를 사로잡았는데요. 오비맥주의 위기를 자사의 기회로 삼아 맥주를 끓여서 드시겠습니까? 하이트 맥주를 만드는 이 물이야말로 정말 깨끗한 물입니다. 같은 공격적인 광고 카피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이트는 출시 3년 만에 맥주 시장 1위를 차지, 조선 맥주는 하이트 맥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하이트 맥주는 96년부터 15년 동안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 하이트 맥주는 진로 소주와 합병하여 하이트 진로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합병이 꼭 좋은 결과만 일으킨다는 법은 없는지 하이트와 진로의 영업망 통합이 원활하지 않고 기업 유동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번엔 오비맥주가 타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데요. 오비맥주는 두산 대신 벨기에 주류 기업 인터브로의 자회사가 되었고 카스 맥주를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내세웁니다. 전 세대에 사랑받는 맥주로 마케팅하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한 카스는 점점 점유율을 높여 16년 만에 다시 맥주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합니다. 그렇게 오비맥주 1위, 하이트 진로 2위 구도가 굳어지나 싶었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2019년 3월에 출시한 테라 덕분에 시장 점유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테라는 조금 올드한 이미지였던 하이트 진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새롭고 젊은 제품 이미지를 강조하며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테라와 진로 이즈백을 더한 테지나, 테라와 참이슬을 합친 테슬라 같은 독특한 네이밍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전파시키고 하이트 진로의 소주와도 시너지를 이룹니다. 오비맥주도 이에 질세라 국내산 고품질 쌀을 이용한 한맥을 출시, 카스의 갈색병이 아니라 테라와 비슷한 초록병 패키지를 선택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K라거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맥이 판매 예정인 2월 초 또 한 번의 맥주 전쟁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롯데 칠성 음료도 영원한 만년 3위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롯데 칠성 음료가 작년 한 해 SNS를 뜨겁게 달군 곰표 밀맥주 위탄 생산을 막는 등 성장 조짐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회식, 모임이 줄어든 대신 집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캔 개발, 광고 판촉비 절감 등 더 경제적인 소비자 어필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롯데 칠성 주류 부문은 2016년 2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이후 몇 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0년 3분기에는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주류업계에서는 곰표 밀맥주처럼 위탁 생산 맥주가 늘어나면 영세 수제 맥주 업체와 함께 수익성 향상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평가합니다. 경쟁 구도를 통해 한국 맥주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댓글 안 읽는 것 같아도 열심히 읽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